86쪽에 97번 잡혔어? 네. 86쪽에 97번. 자, 4에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8x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밑을 있잖아 2로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얘가 밑을 똑같이 맞추면 2에 2x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2분의 1을 지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지? 2에 몇 제곱?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8x하고 곱하면 되죠 이거? 빼기 4x 이렇게 될까요?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2x의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빼기 4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는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빼기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등식 4분의 1에 x의 제곱, 얘가 뭐보다 크다. 자, 루트 2의 kx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다. 자연수 k의 최대 치수로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자 이거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됐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빼기 2x 제곱이 2분의 1 k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항을 하고, 그러면 2x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 k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x로 붙게 되면 2x 플러스 2분의 k,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k가 뭐죠? 자연수. 그러면 x가 뭐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0보다 작을 거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4분의 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지금 3개가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안에 정수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빼기 1 있어야 되고, 빼기 2 있어야 되고, 빼기 3 있어야겠죠. 빼기 4는 포함 안 돼야 되고.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된다고. 그러면 빼기 4분의 k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빼기 4하고 빼기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됐지? 그래서 빼기 4분의 k가 뭐보다 작냐 그러면 빼기 3보다 작고 빼기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등호가 어느 쪽 한 군데는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는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 구멍 뚫리면서 빼기 3이 포함이 안 되거든. 그럼 3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가 마이너스 4분의 k가 빼기 3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등호가 반대쪽은 들어가겠네. 얘가 빼기 4가 되면 빼기 4보다 크다 그러면 빼기 4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k가 빼기 4라 그러면 x가 빼기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 안에는 정수가 빼기 1, 빼기 3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다시 풀려면 빼기 4를 전부 다 곱하면 16 이렇게 될 거고, k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13, 14, 15 3개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 자연 k의 최대값은 당연히 15가 될 거고 최소값은 13이 되죠. 됐어요? 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x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지수가 이런 식으로 x 음의 지수 마이너스 x 같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최대 실수 문제는 산술기하 문제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선은 3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빼기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2루트 3의 x 3의 마이너스 x. 그럼 얘가 서로 역수관계라서 약분이 돼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2더라 이거죠. 얘가 약분돼 사라지니까. 그래서 3x 3의 마이너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이 뭐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일 때 3이고 얘가 뭐 3이라고 그러면 2고 6이면 1이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제 최소일 때 최대값이 나와요. 그죠? 분모가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야 지금? 뭐라고 했냐 이거? 문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최소일 때, 즉 3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등호 조건도 같이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등호는 언제냐?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얘가 1씩 같을 때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거고, 그럼 얘가 0일 때밖에 안 되겠죠? x가 0일 때 3의 0제곱 1, 3의 마이너스 0제곱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되고, 그때 fx는 최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99쪽 보면 123번이래요. 자, y는 gx는 그림과 같이 뭐 지수함수 형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2,0을 지나죠. 2,0을 지나는 이런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로그 2에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근데 이 두 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y는 x에서 대칭이다 뭔 얘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뭔 얘기지? 응? 두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y는 x에 대해서 반대로 말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역함수 관계,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잖아. 그럼 역함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g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gx가 그래프 점 p 2,b를 지난다. 그러니까 gx를 구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뭐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긴 한데, 지금 여기서 있잖아. 역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푸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역함수 안 구해도 지금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우선 역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x하고 y를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역함수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x하고 y를 바꾼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역함수가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와 y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로그 2의 y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y-1은 2의 x제곱, 따라서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gx였던 거야.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점 P가 있어. 점 P가 2,B인데 얘를 얘가 지난다고 했잖아. Q가 GX가. 그래서 얘를 지나니까 Y에다 B 넣고 X에다가 2 넣고 해서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Q A, B를 로그 2의 x-1에 그랬다. y는 로그 2의 x-1, 이 로그 함수가 또 어디를 지나냐 그러면 q a, b를 지난다 그랬는데 a, 5가 되겠죠. b는 5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y에다 5 넣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대신 a 빼기 1 넣고,
a 빼기 1이 얼마냐 그러면 2의 5제곱 32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33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a가 33, b가 2 더하면 38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그냥 직접 구해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뭐 풀면 되고. 자, 이거 말고 있잖아. 만약에 역함수를 안 구한다 그러면 지금 g에 뭐냐 그러면 g에 2가 b다 이렇게 돼 있거든. g에 2가 b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쪽으로 f고 얘가 x, y 정의역, 공역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역함수는 g가 될 거고 g에다 2 넣었더니 b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이거죠. 역함수가. 그러면 b를 f에다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얘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f에 b를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고. 그럼 fx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그 2의 x-1이라는 거. 됐니? 그래서 fx에다가 로그 2의 b-1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빼기 1이 얼마가 되냐면 4. 따라서 b는 5가 된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역함수 구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될까요? 그럼 나머지 a도 똑같이 풀면 되는 거고. 자, 143번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k 로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의 두 근의 곱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근의 곱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놓으면 이 두 개의 곱이 얼마냐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x 값이야. 얘를 있잖아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t가 뭐냐 그러면 t는 로그의 x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 그러면 x가 알파일 때하고 x가 베타일 때가 되는 거니까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가 두 근이 된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의 곱만 알고 있으니까 이 로그를 어떻게 하면 돼? 곱을 쓰려면 로그를 더해줘야죠. 그래야지만 진수가 곱셈이 되니까. 그래서 로그의 알파 더하기 로그의 베타 이게 뭐냐 그러면 두 근의 합이야. 이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얘가 로그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k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두 근의 합이니까. 그죠? 빼기 a분의 b. 그래서 얘가 뭐냐면 10이니까 따라서 로그의 10 즉 1인데 k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자,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도 지수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크겠죠. 함수 값이. 그러니까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b보다 작으면 a는 여기 있으니까 딴 걸로 mn 이렇게 된다 그러면 m이 n보다 작으면 m에서 최소 n에서 최대를 갖게 되잖아.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 얘가 있잖아 뭐보다 작냐 그러면 로그 a의 gx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fx가 gx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fx가 gx보다 작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거지.
근데 감소함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가 되면 반대가 되죠. 작은 쪽에서 크고 큰 쪽에서 작거든. 그러니까 A가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fx가 얘보다는 커야지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작다가 된다 이거죠. 그죠?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돼. 지수함수랑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지수함수하고 똑같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하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니까 우리가 미시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감소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됐죠? 그래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대신 이제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 fx가 양수고 gx가 양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더라도 얘랑 공통 부분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찾지 않으면 전부 다 오답이 나오게 돼 있어. 지수 부등식이든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안 하면 전부 다 오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학교 시험 같은 거. 그거 확인 안 하고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굳이 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로그 부등식으로. 그냥 방정식이나 부등식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맨 처음에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 반드시 f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gx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해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구한 부등식이 해하고 전체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그치? 그것만 조심을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거고. 됐어요? 숫자일 경우에는 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문자로 주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됐지? 그래서 미시 같은 경우에는 진수끼리의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로그 a의 x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치환하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환한다 이렇게.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는데 뭐 치환할 때 특별히 얘를 t로 치환한다 그랬을 때 t 값의 범위 제한은 없죠. 얘는 모든 실수를 다 왔잖아. 로그 x의 그래프는,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다 갖거든.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이 t의 범위가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지수함수나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처럼. 그러니까 지수는 치환하면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대신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됐지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지수든 로그든 항상 계속 똑같이 우리가 치환을 하면서 지금까지 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뭐 하면 되냐 하면 로그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수에 있는 로그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치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고, 실제 있잖아.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잘 푼다. 그러면 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풀거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거고, 대신 이제 진수 조건만 잘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 어떻게 보면 있잖아, 지수 방정식이, 지수 부등식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왜냐면 양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니까 그거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방정식이 뭐 실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무조건 양의 실근만 가져야 되거든. 지수 방정식은.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은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실수를 다 봤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다고. 진수 조건만 맨 처음에 잘 체크만 해주면. 근데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 뭐예요? 예를 들어서 a의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ax 그 다음에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를 치환을 하게 되는데 t제곱 빼기 t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됐을 때 t의 값은 항상 양수다 이거죠. 왜냐면 a의 x제곱을 치환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양의 실근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 k가 정해지면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든 해서 양의 실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뭔가가 오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t 앞에 미지수가 오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걸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꼭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만 양의 실근을 가질 건지를 따져주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 같아요. 예를 들어서 t제곱에 마이너스 k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t가 뭐냐 그러면 ax야 0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k거든. x좌표가 축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2분의 k가 뭐보다 작을 때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여기 2분의 k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가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냐면 0일 때 2야. 그러니까 0,2를 지나잖아요. 그죠? 0,2를 지나고 그럼 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되니?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양의 실근을 가질 리가 없죠. 그림상. 양의 실근은 이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x가 0보다 큰 이 x축과 만나야지만 양의 실근이 존재하는 건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 x축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이런 것들은 실근이 아니란 말이야.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0이라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도 x축하고 안 만나잖아. 해가 없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지금 얘가 k가 양수일 때는 여기에 꼭지점 x좌표가 존재를 할 거고 그랬을 때 0,2를 지나야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가 하나 존재하고 이쪽에도 해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y좌표가 음수가 될 때. 되니? 우리는 있잖아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같이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일부러 이게 2를 잡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지금 해가 안 나오는 거고 이쪽 노란 쪽에서만 해가 나오도록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음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고 없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다루기가. 아무튼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데 근데 얘가 양수근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거를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2차 함수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 2차 함수를 잘 다뤄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t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2분의 k 콤마 그 다음에 2 빼기 4분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하려면 이 값이 음수가 되면 돼. 그러면 내려오면서 한 번 만나고 다시 올라가면서 한 번 만나거든. 지금처럼 그림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됐지? 그러면 이때가 뭐가 돼? 중근을 갖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더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해가 없잖아. x축하고 안 만나니까. 됐지? 그래서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를 하려면 양의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양의 실근이 존재를 하려면 y축의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순간 실근 하나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풀게 되면 그래서 2 빼기 4분의 k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에 실근이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4를 곱해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k제곱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2차 부등식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든가 아니면 빼기 2루트 2보다 크든가 이게 구하고자 하는 저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실제 있잖아 어느 쪽에 미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돼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려면 결국에는 이차함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실제 이 로그 부등식은 그나마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지수 부등식에 비해서는. 지수 부등식이 훨씬 더 까다롭거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예제 22번. 그래서 우선은 있잖아 당장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고 우선은 기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해. 충분히 있잖아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뭐 지금 여기 나오는 필수 예제라든지 그 다음에 확인 체크 문제 다 풀 수 있잖아요 실제. 이 정도 선에서 완벽하게 잘 푸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응용이 된다고. 근데 기본 문제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응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내가 가르쳐 봤을 때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딸려있는 문제집 있잖아 개념원리하고 개념원리 RPM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한 애들은 다 소화를 해 가르쳐 주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잘 소화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선 있잖아 쌤 풀라고 그러면 쌤 B단계 못 풀어요. 쌤 B단계가 훨씬 더 어렵거든 이 책보다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책은 더더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쌤 B단계는 있잖아 중등과정과 다르게 약간 응용이 들어가거든. 쌤 B단계의 상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 문제가 아니라 걔를 응용한 형태의 문제라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 개념 문제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뭐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꼭 반드시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습 문제도 있잖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도 있을 거거든. 자, 얘가 있잖아 로그 2x 그 다음에 로그 2x-1 그러면 얘는 우선은 진수 조건부터 체크를 하시고 x가 0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이거는 있잖아 맨 처음에 할 거냐 뒤에 할 거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나는 맨 처음에 해 이거를 맨 마지막에 답을 쓸 때 진수 조건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수 조건을 체크를 먼저 하는 거.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중에 해 구한 거하고 얘하고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에 그 다음에 x에 x-1 이렇게 될 거고 1이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빼기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정의상.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빼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랑 공통 부분 체크해줘야 되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부등식의 해는 1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돼요. 됐지요? 그래서 로그 부등식 반드시 진수 조건 체크해 줘야 돼요. 그냥 부등식 푸는 거 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 자, 2번은 2에 로그의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얘가 로그의 2분의 1, x 마이너스 2. 자, 미술 있잖아. 지금처럼 2분의 1로 준 이유는 부동 방향 바뀌는 거 주는 건데,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 실제 있잖아. 미술 그냥 1보다 크게 만들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2에 마이너스 1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밖으로 빼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밑이 항상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등호 방향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문자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범위 나눠주고 풀어줘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로 주어진 경우는 빼기 2에 로그 2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기 로그 2에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빼기를 양변에 곱하면 2에 로그 2에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x가 4보다는 커야 되고 x는 2보다 크다니까 얘가 진수 조건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은 2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수로 올라가야 돼. 밑이 2로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얘가 뭐보다는 작냐 그러면 x-2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가 전개하면 x제곱 빼기 8x 그 다음에 더하기 16x-2다 이렇게 되고, x제곱에 빼기 9x 그 다음에 더하기 18 이렇게 될 거고,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빼기 3 빼기 6, 그래서 x-3 x 빼기 6이다 이렇게 되고, x가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6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어디 갔어? 얘랑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 하면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6보다는 작다. 이게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3번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로그의 4의 x 빼기 1 그리고, 자, 얘도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2의 제곱을 해서 2분의 1을 밖으로 빼내든가 아니면 얘를 4로 바꿔주든가. 그래서 얘를 4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제곱이 되죠. 그거 하기 전에 우선 밑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니까 밑을 따져보면 x가 3보다 커야 된다, x가 1보다 커야 된다.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밑을 동일하게 4로 맞춰주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4의 x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고, 됐죠? 그러면 x-3의 제곱, 얘가 x 빼기 1보다 작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전개하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x-1, x의 제곱에 빼기 7x 더하기 10, 2하고 5하고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2, 그 다음에 x 빼기 5.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밑조건이 아까 3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되는 거죠. 됐지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밑을 똑같이 맞춘다. 그 다음에 맞출 때 뭘로 맞추냐 그러면 1보다 큰 걸로 맞춘다. 그러면 부동방이 안 바뀌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부등식 풀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꼭 반드시 빼먹지 마시고, 23번 자,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의 x에 얘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은 진수 조건을 따져야 돼. 요 뒤에 있는 얘가 진수야. 그치? 로그 2 뒤에 있는 얘가 진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이게 왜 C라고 써놨냐?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로그의 2분의 1의 x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고 2분의 1 예, 부동호 방향 바뀌죠?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2분의 1의 0제곱 이렇게 되면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게 하려면 밑을 항상 이런 식으로 1보다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로그 2의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2의 0제곱 그래서 x는 1보다 작더라. 근데 이 2의 x는 뭐냐 하려면 진수거든? 그죠? 이것도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게 진수 조건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되죠 이제. 부등식은 지금 얘가 2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잖아. 얘는 로그 2의 2고 그래서 로그의 2분의 1의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얘도 있잖아. 얘가 2분의 1이니까 부동호 방향 바꾸는 거 그냥 해줘도 되는데 일단 밑을 1보다 크도록 바꿀게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로그 2의 x가 빼기다 이렇게 되고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치?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의 해죠. 그럼 아까 진수 조건하고 공통 부분 찾아야 되고 따라서 x는 우선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돼. 그치? 자, 로그의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로그의 3분의 1의 x의 전체제곱 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걸 풀어라 그랬는데 우선은 3분의 1을 밑이 1보다 크도록 바꿀게요. 그래서 빼기 로그의 3의 x의 세제곱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로그의 3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자 우선은 진수 조건은 뭐냐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되죠. x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니까 둘 다 만족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3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빼기 3의 로그의 3의 x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그대로 로그 3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치환하면 t제곱 빼기 3t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1, 2 이렇게 되니까 t-1 그 다음에 t 빼기 2 0보다 작다. t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가 뭐였냐 로그의 3의 x였어. 얘를 지금 t로 치환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얘를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x는 9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데 얘랑 두 개의 공통 부분은 그냥 얘가 되겠네요. 그죠? x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25번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인데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저 로그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x의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로그 2의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이것도 있잖아. 밑이 있잖아. 1보다 큰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뀐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로그 3분의 1 이런 거 취하면 있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거든. 그니? 그러니까 이게 밑이 지금 1보다 큰 값들을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얘는 3이다 이렇게 되고, 얘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로그 2의 x 이렇게 돼요. 얘가 x가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진수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2가 그냥 앞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로그 있잖아. 맨 처음에 로그 배울 때 얘기했던 건데, 로그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가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로그의 절대값 x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x제곱이 진수니까 얘는 0이 아니면 된다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x의 로그 x의 2배 요거랑 얘랑은 같지 않다고 그랬죠? 얘랑은 같지 않아. 얘는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얘랑 똑같아서 x가 0이 아니면 되는 거고,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함수는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런 그래프는 y는 2로그 x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는 이 두 개가 뭐가 되냐 그러면 y는 2의 로그의 절대값 x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얘랑은 같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나온다고 할 때는 언제야? 얘가 있잖아. 그냥 x로 남을 때는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2가 앞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런 조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절대값 x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2가 앞으로 그냥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양수라는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 진수 조건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얘는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빼기 3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t 빼기 3에 그 다음에 t 더하기 1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t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릴 거고, 2차 부등식. 자 그러면 t가 뭐냐 하면 로그 2의 x가 빼기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해는 x가 2분의 1보다 작겠죠? 2의 마이너스 1스. 그 다음에 또는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x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든가, 또는 x가 8보다 크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밑을 똑같은 로그를 취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리고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자 26번 연립 부등식인데, 로그의 5의 x 그 다음에 얘가 로그의 5의 8. 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5.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우선은 맨 처음 거는 밑이 똑같이 5 그러면 x가 8보다 크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위에 거는 이거의 해는 그냥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는 0보다 크다. 당연히 성립되고, 여기서도 x가 0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빼기 5보다 크다. 그러면 뭐 얘랑 해보면 의미 없잖아요. 이거 이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얘인데, 얘하고 뭐 나중에 이게 연립부등식이라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x가 8보다는 크다가 나와야 되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진수 조건은 당연히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자, 요 부등식 풀어보면 로그 2에 x에 x-4 얘가 지금 로그의 2에 요 2를 로그 2의 4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4배의 x 더하기 5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고 될까요 이거?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4x 얘가 지금 4x 플러스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항하면 x의 제곱 빼기 8x 마이너스 22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0하고 2가 되면 돼요. 10에 마이너스 붙고 x 더하기 2다. 따라서 x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구해놓은 거 8보다 커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는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되는 거죠. 됐어요? (27번)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근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진수가 x인데 그래서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로그의 3분의 1 그 다음에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6로그 3분의 1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로그 3분의 1의 k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는데 뭐 당연히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뭐 의미 없죠. 자 이렇게 되고 이걸 풀어라. 근데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니까 로그 3의 x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분모로 나오면서 플러스 6의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1이 분모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의 로그의 3의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있잖아 뭐에 대해서 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라 이건데 그럼 얘를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3의 로그 3의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t 값이 로그 3의 x고 얘는 있잖아 모든 실수가 다 돼.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응? 얘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응?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0이어야 돼? 응?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니? 어? 커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뭐야? X축에 X축에 그 접촉하지 않는 거?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떠한 t 값을 넣어도 함수 값이 다 뭐가 돼? 양수 이렇게 된다고. 이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0이 되는 값 하나 존재하죠.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0이 되는 값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축하고 두 번 만나게 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해서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지금처럼 함수 값이 무조건 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점이 하나,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풀면 되는데 그러면 로그 3의 k가 뭐보다 작냐 그러면 빼기 3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9, 3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k가 뭐보다 작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세제곱 2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k는 뭐였냐? 진수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2차 부등식 문제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자, 2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도록 해봐라 이건데,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하려면 얘는 그냥 x잖아요. 로그가 아니고. 그치? 그냥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분의 d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를 해주면 되니까 빼기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죠?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여기서 로그 a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로그 a의 제곱이 또 있으니까 2 로그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항이 2배의 로그 a가 되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빼기 1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이 로그 a에 그 다음에 로그 a 더하기 1 이렇게 묶으면 되고. 될까요? 자, 그래서 얘가 로그 a가 뭐보다 작냐 그러면 빼기 1보다 작든가 또는 로그 a가 0보다 크든가 2차 부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얘가 클 때는. 그래서 a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10분의 1. 근데 a가 뭐였어? 진수. 0보다 커야겠네. 그 다음에 이쪽은 a가 1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가 된다 이거죠. (29번) 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래.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20% 이상이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보면 2000년. 자,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수는 1000만 명이래요. 그 다음에 이때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 자, 총 인구가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자, 그 다음에 이 총인구수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0.3%씩 증가하라는 얘기는 2001년에는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다가 1000만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 하면 1.003을 곱하면 되죠. 0.3%라고 했으니까. 됐니?
이 값을 곱하면 지금 총인구수가 되는 거고 1년 후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4%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얘가 50만에 곱하기 1.04 이렇게 되는 거지. 4% 증가하다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50만 곱하기 1은 원래 인구수고 50만 곱하기 0.04 그 4% 증가하는 게 증가하는 인구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0.3% 증가해야 되니까 이 인구수에 1.003을 곱한 인구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인구수의 0.3%가 또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2년에는 1000만에 그 다음에 다시 1.003을 곱하게 되면 1.003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매년 0.3%씩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다시 또 4%. 이 인구수의 4%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1.0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게 매년 증가할 때마다 1.003을 곱하고 밑에 거는 1.04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n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n년 후라고 할게요. n년 후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1000만에 그 다음에 1.00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65세 이상은 50만에 1.0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있잖아 뭘 물어봤냐 그러면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 이건데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수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20% 이상을 차지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n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00만 곱하기 1.003의 n제곱 분의 그 다음에 50만 곱하기 1.04의 n제곱 곱하기 100분율로 표시해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고 이 값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50만을 약분을 하면 얘가 20이 돼요. 그러니까 20을 약분하면 얘가 5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이걸 약분을 하면 여기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남는 게 1.03의 n제곱분의 1.04의 n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거기 뭐 로그 값 주어져 있잖아. 1.003에 대한 로그 값, 1.04에 대한 로그 값. 그러니까 로그로 이거 상용 로그로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할 거냐 그러면 로그를 취할 거야. 그래서 로그에 1.04의 n제곱인데 n이 앞으로 나오고 빼기 나눗셈이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한다고 했죠. 상용 로그를. 그래서 빼기에 로그에 1.003의 n제곱이니까 n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로그에 4가 되는데 2에 2가 될 거다 이거죠. 됐어요? 2의 제곱이라서 2가 앞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요 두 개 뺄셈 분의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2가 0.3010이라고 했으니까 0.602가 될 거고 밑에는 로그의 1.04 마이너스 로그의 1.003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0.60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04 로그 1.04에서 로그 1.003을 빼는 거니까 거기 로그 1.04가 0.0170 여기서 그 다음에 0.0013 0.0013을 빼는 거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소수점 나눗셈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뭐가 되냐 그러면 0.0013 이렇게 빼는 거니까 0.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7 여기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0.6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수점을 맞춰서 하면 위에다
만씩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57분의 6020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죠? 숫자 계산하는 게 뭐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30 40은 600을 넘어가니까 4를 곱하면 그러면 30이면 1 2 그 다음에 17 될 거고 4가 된다는 거죠. 3이 되고 1이 되고 그러니까 1310이니까 8 87에 56, 5, 그 다음에 4가 올라가고 12가 돼. 그래서 4 이런 거 많이 해봤어? 이거 한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이런 거 뺄셈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리 내림 말씀. 그래서 540 점 얼마 이렇게 돼. 됐어요? 그래서 38년이 더 지나가야 되는 거죠. 38.x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시작을 해서 2038년하고 그 다음에 2039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됐니? 2038년이면은 38.xx 이렇게 되니까 2038년하고 2039년 사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뭐 약간의 오차를 감안을 해준 건가? 40년까지 되어 있네요. 2번이 답이죠.